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의사원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동안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네. 만약에 회의 반응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퇴장시켜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동대표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다 드렸습니다. 각 동에 계신 주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동의 동대표 전화번호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개인 의견을 발표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동대표들을 대신해 동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셨어요.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투표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찬성인지 반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오늘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동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여기 계신 동대표 위원인 중에 준비위원을 겸임하고 계신 분이 4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규약 44조 2항에 보면 동대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런 위원 겸직하고 있는 위원께서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대표 직무는 겸임 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분이 4분이 계세요. 그분이 잠깐만. 그분이 더군다나 안건 중에 준비위원회를 해산하는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해산 여부를 본인이 다룬다? 자, 우리 아파트에 재건축 준비위원회 운영규정 13조 3항에 보면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 준비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듣겠습니다. 의장님께 네. 겸임하고 있는 분의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해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들이 퇴장을 안 하고 의결했을 때 그분들이 참여한 투표 행위는 부정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누가 법적으로 만약에 이걸 해결을 하면 제가 이거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갖고 왔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회의를 다시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예. 안 그러면 그분들은 퇴장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진행해 아니면 분명히 제가 앞으로 권고 드렸습니다. 잠깐만. 네.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하지 말고 장난하게 좀 하세요. 비례위원장님, 네.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이 위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위원이 될 수 있는 없다가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예, 있다.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법률 왜 해석이 말씀하세요, 왜? 준비위원회는 위원 이코로 바로 임원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원이 그래요. 얼마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지금부터 받아볼까요? 자, 가만히 있으세요. 끝나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비대위원장님. 내 조직을 해산시키는데 내가 투표에 참여한다? 아니 그 말씀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비례위원장님 그 협력해 말씀은 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박수 치거나 마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의 진행을 해서 시키겠습니다. 네, 좀 따라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원만하게 되죠. 앞으로 네, 우리 저 참관하시는 분들이요. 저 회의 진행에 방해하지 마시죠. 네. 회의 진행에 방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자유롭게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문제적인 절차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수치거나 또는 고성방가 이러면은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 그랬죠? 한 번 더 하시면 내가 퇴행시킵니다. 경고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왜 자. 이 모양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럽네요. 관리소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하셔 과반수 이상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회장님께서 계획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14일 화요일 제27대 3차 오금 현대아파트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관리수장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표수를 멈추기 바랍니다. 또 국기되어 군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애국과 제천과 한국사에 대한 문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축하해 주십시오. 이번 달은 재건축 준비위원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 및 관리비 운영 현황 부분은 회의 자료를 첨부된 것으로 가름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관리위원한테 나중에 연락해서 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건 이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속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발언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고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발언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청객께서는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 발언을 승인까지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되는 말이나 고성, 방가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부탁드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 대표님 의견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같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건 1호입니다. 가칭 재건축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해임 시건입니다. 이거는 조합병이고요. 제안자는 현대장 보시죠. 저희 나눔군인회 27동 이재필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시죠. 말씀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왜냐하면 1번 안건과 2번 안건을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번 안건이 심의가 되면 1번 안건 만약에 준비위원회를 해산하는 결론이 나면 1번 안건은 다루지 않아도 되거든요. 1번 안건을 또 다루고 2번 안건을 또 다루는 것보다 두 번째 안건을 먼저 다루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일반 안건부터. 그러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제안자 설명 듣고요. 네. 저는 사실은 1번 안건과 2번 안건을 동시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롭고 아름답던 우리 오금 현대 아파트가 최근 3주 동안 무한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지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공공기획 재건축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몰라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민간 재건축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은 왜 그걸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심지어는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이 33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신 분은 불과 4~5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준비위원회가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파트에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건축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다른 아파트들은 저희들보다 500m, 1000m는 앞에 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준비위원회는 지금 저는 의장님을 위시한 동대표 여러분들께 1100명의 주민들께서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회의 잠깐 진행합니다. 창문을 좀 닫을까요? 그냥 열어보세요. 제가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아실 거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재건축을 반대하고 현재 있는 준비위원회는 못 믿겠다 하신 분이 1,100명입니다. 세대수로 900세대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신 준비위원 33분들 저는 다 설명하고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다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 몇몇 명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놨습니다. 그런 준비위원회를 우리는 그냥 놔두고 우리 아파트의 대표라고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동대표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데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분들이 또 나와서 잘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아니면 우리 아파트의 유일한 준비위원회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모셔서 좋은 준비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죄송하지만 그동안 해주신 준비위원들께서는 조용히 해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양심이 있다면 현재 있는 준비위원들께서 스스로 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해산하자 라고 나가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자,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안자께서는 좀 짧게 좀 이렇게 요점만 얘기해 주시고 하는 내용들은 다 이제 준비 여기 대표님들도 검토하고 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제안자의 심정 주민 대표에서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대표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토론해 주시고 잠깐만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3분 네. 차분하게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여기 제안이 네, 좀 된 닫아주시고. 제안 이유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현재의 그 준비위원장은 불과 몇 개월 전 3월달에 선출 공고가 됐죠.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5월 17일에 서울시 전담회 단체에서 했고 이런 이제 경과를 봤는데 그 이전에 제가 보냈던 글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정비계획은 2018년 정비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2020년 작년 4월에 서울시에서 보류 결정이 됐습니다. 보류의 그 요건이 뭐였냐면은 이것은 그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골자는 공공기획입니다.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건을 붙여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이 작년 7월에 구청에서 시청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공공기획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공공기획을 시작을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짚은 1호 안건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부단히 그 작년 7월에 구청의 조치계획을 서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마침 지금 주민들분의 그 단톡방을 보니까 어느 분이 그게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를 해서 제가 이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담당했던 구청 지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조치계획의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5금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은 도시 건축 혁신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주민들로부터는 이게
도시계획 혁신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정도만 있었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 서류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기 전에 그 서구청의 담당 팀장하고 통화했어요. 이때 분명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구청이 혼자서 그 공공기획의 방향을 우리가 가겠다고 재시동을 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반드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분하고 뭔가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가 있었다. 근데 누구냐? 했더니 그거는 알려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다 붙였어요. 누구냐 했더니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그거를 얘기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구랑 통화를 해보고 뭐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찬진 준비위원장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팩트에 의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7월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올린 글에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작년 7월부터 우리 재건축은 공공계획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창진 위원장은 그 미션을 갖고 준비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서울시 가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미션인 정비계획을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5월 17일 듣고 와가지고 지난 6월 12일 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 붙은 내용도 공공기획의 재건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후에 이때 회의가 6월이었는데 그게 저희가 부인해서 첫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보고서 이게 뭐냐 해서 그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운영규정을 구해서 봤습니다. 운영규정에도 맞지 않게 입대의의 사전 보고와 또 허락 없이 그런 설문조사가 하물며 그 안에는 돈을 걷는 문제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6월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그걸 기록을 했어요. 사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언급이 있었는데 회의록에 빠졌다 하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우리 관리사무소장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하고 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이 되었는데 7월 달에 어떤 그 내용이 왔냐면은 7월 13일에 이미 구청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때의 회의는 열지 말라고 자제 공고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했죠. 하면서 그 회의의 중요한 내용은 그 준비위원장과의 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회의 공고 시에 안건이 없었어요. 몰라요, 모두가. 7월 달에 그런 준비위원장과의 회의가 이때의 회의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뭘 했느냐면은 그 공공기획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게 종상향을 들고 갖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많이 노력한 바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유인물이 몇 페이지짜리 있었는데 보여주고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회의는 그걸로서 마쳤어요. 예. 다시 어떻게 조금 더 아니 뭐 더 듣고 싶으면 더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이것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1호, 2호, 3호와는 같은 병합 처리되어야 될 건입니다. 즉 해산이 일어나면은 준비위원장은 자동적으로 그 직위가 없어지고 해산이 일어나면은 이 준비위의 규정도 개정 이전에 자체가 사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해산의 안건이 따라가지고 1호와 3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 안건 해산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당연히 준비위원장도 해임이 돼야 됩니다. 단 지금 준비위원장이 해임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의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정치부터 주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죠. 11회가 회의가 한 발짝도 또 지금 안 하거든요. 저도 주신 안건이나 지금 보니까 1호, 2호, 4호 안건이 제일 기록 같은 건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3호에 보면 준비원 구성위원 정원회가 결국은 준비위원을 재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준비위원 규정에 도치게 17조에 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빼도 뭐하고 지금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데요. 준비위원의 업무 진행에 차질 예상되어 집행부 재구성 등이 필요할 때 해산 및 위문물을 해제해야 된다. 이 문장 하나를 어떻게 이게 1, 2, 3, 4번이 다 지켰는데 그걸 따로 특정인을 열심히 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못 받은 특징인을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산하고 또 운영 규정에 인원을 정원한다는 등등 해가지고 새로 재구성한 이거는 좀 굉장히 지금 효율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요. 재구성이 필요하니까 안건이 계산을 좀 하는 게 맞는 거죠. 안건이 이제 1호 안건이잖아요. 1호 안건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시고 또 2호 안건 할 때 또 좀 해주시고요. 1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걸 얘기하시고 얘기 없으면은 또 얘기 다시 얘기 없으면은 이제 바로 이거에 대해서 사진을 지금 하려고 했죠. 녹음하는 거예요. 네?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도 허락하시겠어요? 녹음을 한다고 내신다 의뢰하게. 네. 그러면 뭐 상관. 왜 규칙을 안 지키십니까? 잠깐만. 네, 30분 내드립니다. 회의에 방청하시면서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시는 것 회장님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7동에 사시는 이재필 주민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 규정의 조항의 워딩을 낱말을 바꿔서 편리하게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녹화하고 있고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녹음이나 사진 촬영, 녹화를 엄격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회장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정상이 34동 동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정창진 준비위원장의 해임을 발의하시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발의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 다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얘기가 저희도 사실은 주민의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거냐면 저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 관리 규약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임원의 해임은 직무유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게 이게 동대표 회의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우리도 저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창진 위원장의 직무유기 또는 재산상의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해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관리구역 근거를 보고 해야지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렇게 군중심을 얘기하시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했는데 50%가 나쁜다. 그러면 내일 이 사람 퇴임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규정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규정에 우리 지금 어제 아까 발의하신 이재필 저기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님께서 뭔가 그런 직무유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거수하는 거예요. 저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관리 기업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갖고 이걸 해야 되느냐? 다시 보충 설명 드릴까요? 예. 정창진 위원장께서는 네. 서울시청과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중차대한 우리 아파트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그게 직무유기 아니고 어떤 게 직무유기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위원회 회의를 여셔서 준비위원들 중에서 정상진 위원장께서 서울시와 왕래하면서 공공기획 재건축 방향을 이렇게 협의하겠다 라는 내용을 그분들이나마 설명을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증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그분들은 알아야 되고 그분들 알았다면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이 알아야 되는 거지. 직무유기라는 부분은 제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아까 저기 재건축 비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좋은지 어느 게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중간에 다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IT 해지 건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살다 보면 그런 일 다 알잖아요. 준비위원 결성을 2년 내에 하거나 조합을 3년 이내 하지 않거나 뭐 사업계획을 5년 내에 요청하지 않거나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주민들한테 저는 만약에 공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도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거 사람 만나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직무유기에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잠깐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꼭 회의가 아니고 네. 문서로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어떤 안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을 우리가 좋은지 아닌지 알아볼 틈도 없이 성문함이 6일 만에 진행되고 9월 1일 날 도계위에 올라가고 이걸 주민들 누가 알았어요? 자, 비대위원장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어떤 게 직무유기예요? 한 사람만 더 듣고요. 만장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고요. 정창진 위원장이 여기서 뭐 내용 증언 하나 와 예, 있는데 이 내용 증명을 제가 일정별로 쭉 자기가 했던 일이 있네 보니까 그분이 맡고 난 후에 아까 우리 34동 대표님이 6월달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성토당이 있었어요. 엄청난 내가 그 위원장에 대한 성토를 많이 했죠. 6월달에. 그때 뭐 돈을 갖다 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나는 동대뿐만 아니라 주민들 한 사람 돈이 얘기가 안 되겠다. 무슨 돈을 내라. 그래서 성토해가지고 7월달에 아까 그대로 와서 설명할 때도 거의 난장판이 되다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은 공람길이라든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본인만 아는데 내가 연락해본 준비위원들 중에서 한두 사람만 전화를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유기가 아닌가. 여기에 재건축 추진위원들에게는 설명하지 못한 사적 모임에 해당 내집합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는 그게 왜 사적 모임입니까? 이게 다른 말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직무유기자입니다. 그 사태 때문에 전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벌어진 것을 오늘 우리 대표에서는 수습하고 하는 방향으로 좀 의견을 조율해서 빠른 결론을 냈으면 되겠죠.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우선 입주자 대표회장님 입주자 대표회에 정창진 위원장께서 수강 자료를 보낸 걸 여러분하고 잠깐만 좀 일단 양쪽 공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대표로 오신 분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아마 1호 안건하고 2호 안건에서 준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듣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내용 그 증명으로 오늘은요. 지금 보면은 거기 나눠주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양쪽 이견을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립니다. 예, 양쪽 이견을 좀 같이 우리가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온 것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십시오. 첫 페이지에 2015년 7월 8일 김양년도에 보면은 재건축 준비위와 2015년도 입주자 대표의 합동 간담회에서 정밀안전진단 추진 설명회 및 토론회가 있었다.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관리로 추진하는데 주민이 88%가 찬성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2015년 저는 사업 추진이 빠른 주민 제안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주민 다수의 의견에 공공관리로 추진이 결정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 29일 정비계획 안이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몇 가지만 조금 내용을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 몇 가지만 조금 주장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4번 비대위 등 일부 주민들이 준비위원회가 서울시 공공기획안에 대해 주민들을 모르게 깊이 반영한 것처럼 보도하면 준비위원장 해임 및 준비위원회 해산, 입주자 대표 회장인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본인에 대한 희망권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관련돼가지고 좀 얘기하는 것이 6번 보시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대표인 동대표 공적 모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이유는 공공기획안이 장점이 많고 추후 정비계획 절차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설명을 해주시라는 취지임을 당일에도 안내된 바 있으니 설명에 참석했던 동 대표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 그것들하고 입주 대표에 들어와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마지막으로 좀 주장하시는 것이 9번입니다. 9번 10번만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하면은 단지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재건축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는 엄연히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대표들이 준비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타 단지 어디에도 입주자 대표의 산하기구로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예속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안건으로 이제 하나 우리가 사고 안건에 이제 좀 다를 겁니다. 준비위가 입주자 대표에서 이제 안전벨트로 시키는 거와 안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으로 당 준비위원회에 대한 재건축 업무 과정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같이 비대위가 동대표회의 중도 정확하고 재건축 집행부를 새로이 구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자 대표회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문자료가 이제 이렇게 와 있고요. 주간에 추진 경위는 아까 우리 손석원 대표님께서 아마 이렇게 파악하셨는데 2011년도 1기가 2011년도 4월 21일 날, 4월 25일 날 추진 경위 보면 가칭 재건축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정리하는 진단 추진단 설명 프로그램을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정비계획안으로 이제 구청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걸로 주민선정이나 공감이 있었고, 2019년도 바로 조만 바로 공감지가 이런 있었고, 20년도 3월 18일 날 서울시 TV관 시경 달라져요. 우스편 대표랑 달라졌어요. 아니요. 아니 우리 얘기하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이기 재건축 준비위원회 2021년도 3월 3일부터 이기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재건축 임원 이렇게 쭉 관련돼가지고 선정을 쭉 했고요. 6월 8일 날 1차 재건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7월 9일 날 설문조사 기간 연장을 했고, 주민들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2021년도 7월 말에 도시 건축 혁신사 가이드라인 확정 후에 구청에 전달 예상이었고, 2020년 8월에 한방우선 정비의 수집 예정이었고, 2022년 아니 지금 이 자료가 회장님이 저렇게 길게 읽어야 될 자료입니까? 잠깐만요. 아, 회장님이 지금 정장진 씨 대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하세요. 소명자료니까 기가 소명자료니까 이건 좀안 받는. 다 원래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굳이 길게 읽으실 이유가 뭐예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소명자료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와 있고요. 회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요. 개인 체크가 좋겠는데 지금 뭐 어떤 분은 지금 뭐 직무 유진이 아니냐, 뭐 방금 문장인데 어떤 조직의 장이든 뭐 위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개인이든 지적 그만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유진이 아니더라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안건들이 지금 재건축 준비위원회 업무의 진행 차질이 생겨서 재구성하시려고 안건 올리신 거죠? 뭐예요? 그러면 준비위원회를 해산하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준비위원회 일을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명도하기 연락을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자기 행위 부정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이거요. 그렇게 오늘 잠깐만 합의적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자, 회의를 합의적으로 하는 것이 이거는 양쪽 다 해명 자료가 이런 것도 있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듣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조 대표님들이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정책 이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